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후유증 없이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교통사고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 지난해 말에 생겼는데요. 바로 국립교통재활병원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윤태 진료부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들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설립한 전문 병원이 있는데요. 바로 국립교통재활병원입니다. 오늘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윤태 진료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립교통재활병원 어디에 있는 병원인가요? 예,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병원은 그 교통사고 후에 빠른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서 네. 국토교통부가 설립했고요. 네. 80년 전통의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운영을 맡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진료를 했으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런 재활병원이 따로 있으면은 다른 일반 병원하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다를까요? 예,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후유장애가 남은 분들을 위한 재활 전문 병원으로서 예. 저희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교통사고 환자만 받을 수는 없게끔 또 의료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율로 따지면은 그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한 몇 프로 되고 일반 환자가 몇 프로 된다고 나올 수 있나요? 예, 현재 이제 막 병동을 열기는 했지만 현재도 한 50%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반반 정도. 예. 앞으로는 이제 그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상해자가 1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80만 예. 명이나 되는군요. 그 중에서 이제 후유장애가 남은 분들, 예. 후유장애는 한 2만 명 정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2만 명 외에도 후유장애가 있는 환자가 있을 텐데 통계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후유증이 가장 많던가요? 아무래도 궁궐격계 손상, 즉 네. 목의 손상이나 허리의 손상, 디스크 이런 식의 부상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의 특성상 그렇지만은 이제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뇌 손상부터 시작해서 척수 손상, 절단, 또 골절 다양한 후유장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치료를 좀 꺼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후유증 치료는 사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예, 사실 모든 질환이나 사고가 그렇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소위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비용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치료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요. 예. 기간은 기간대로 더 걸리고 또 후유장애도 더 커지는 그 현상을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사고 당하면은 그 왜 보험회사하고 합의 보는 얘기를 네네. 하는데 합의 보기 전에 충분히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맞는 얘기겠죠? 예. 중요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 치료비도 네. 그 장애로 인해서 이제 예상되는 치료비도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져야 그분들이 이제 남은 휴 장애로 인해서 고통 겪는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뼈라든가 허리가 잠깐 뻐근해졌다. 네네. 그럴 경우 이제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얼마 정도 받아야 이게 충분한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한 얼마 정도를 받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그 치료 기간이라든가 치료의 필요 여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의 적절한 네. 검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경미한 손상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냥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 치료가 얼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 네. 모두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 의사의 진리를 정확한 진단과 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활병원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건강보험은 현재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일정 부분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지만은 네. 자동차 보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자동차 보험 급여가 안 되거나 네. 또는 미비한 항목들, 치료 항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치료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설립했고요. 저희 병원에만 시범으로 적용되는 그 집중재활 수가가 올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 하면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재활병원이 굳이 뭐 양평에 생긴 게 늦은 감이 있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예. 앞으로 다른 지역에 더 생긴다는 이런 장기 계획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 2009년인가 이 네.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관한 용역 연구가 되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병원 규모 저희가 한 304병상 되는데 네. 전국에 한 4개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4개 정도. 네. 그러면 도별로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광역 단위로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재활병원이다 보면은 환자마다 교통사고 당한 분이 이제 아픈 부위도 다르고 다친 부위도 다 다를 텐데 이 교통사고 재활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장애 유형별로 즉 근골격계 재활센터, 척손상 재활센터, 뇌손상 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4개 장애 유형별 진료센터를 두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외래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11개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행합니다. 즉 욕창 클리닉, 보행 클리닉, 뭐 성재활 클리닉 다양한 형태의 그 장애 내지는 질환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서 하루 8시간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실제 그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 의료 서비스를 갖다가 다양한 그 치료 기법과 내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재활치료 장비라든가 시설을 갖추고 운전재활, 보행분석, 로봇재활, 뭐 MRI와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월부터 생겼으니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막 나면은 네네. 전국에서 막 교통사고 네네. 환자들이 몰리겠어요. 저희로서는 기대하는 바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급성기, 즉, 손상 당한 후 사고 후에 잠내지 예.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너무 오래되면 좀 곤란하군요. 아무래도 장애가 고정되고 이제 예.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런 재활 전문 병원이다 보면은 그 전문의들 중에서 전공 분야가 재활 쪽이 가장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25명 정도의 의료진을 지금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15분 정도가 재활의학 전문의들이고요.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협력진료센터를 두어서 예.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또 신경외과, 내과, 상설과를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비상설과로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 청소년과 등 진료를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25명이면 의료진이 조금 모자라진 않습니까? 그 위에도 이제 저희 수련병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예.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더 보충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개원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억에 남는 환자 혹시 있어요? 예. 저희 그 환자 중에 사지마비 환자가 있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개원하자마자 들어오셨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손까지도 못 움직이시니까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로봇 재활을 상지 하지를 시행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리를 스스로 조금 움직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감격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모습을 현재도 치료 중이신데요. 그렇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갖고 환자도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큰 경험입니다. 그 사지마비 환자라 그러면은 말은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사지만 마비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슴 이상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목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러시군요. 환자죠.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3984번이신데요. 국립병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저렴한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적용이 되니까 네네.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험 환자들은 보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네. 자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건강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험 기간 안에 치료가 다 안 되는 경우에 그럴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고로 인한 휴유장애가 워낙 중증이어서 보험이 끝난 후에도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보상 과정에서 그 휴유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치료 비용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는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휴유장애에 대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보험 종결 후에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남은 휴유장애로 인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 나누는 중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긴 게 교통사고가 이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양평군에 위치한 그 재활병원이 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좀 더 가까웠다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습니까?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사고 당한 후에 수술이라든가 또는 급박한 급성기 치료를 마친 분들이 주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양평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전원 도시로서의 그 환경이 좋은 이런 곳에 위치한 재활병원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4039번 또 질문 주셨어요.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도 다른 병원과 비용이 같은가요? 아무래도 국립병원이니까 비급여는 이제 병원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그 국립재활병원이라든가 그 산재 대구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대학병원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거를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텐데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재활학 전문의 검진으로 네. 재활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치료가 필요한데도 스스로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거나 아, 또는 이제 별반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그냥 받고 있는 거. 이건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검진에 의해서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딴 큰 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 이 환자는 좀 재활의학 쪽으로 좀 치료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쪽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예, 저희 그 중앙의료원 산하에 8개 가톨릭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거기에서 교통사고 후에 급성기 치료를 마친 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전원 되어 오는 예. 양상이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급성기 치료를 종합병원에서 마친 분들이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되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활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에만 제한이 되는군요. 재활치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 중에서도 예. 중풍이라든가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또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이나 기존의 산재보험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재활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제한돼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국립교통재활병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0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7개 병동 304병상을 순차적으로 열어갈 계획이고요. 예. 그에 맞추어 전문 인력도 계속 충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환자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 재가적응 훈련관을 내년에 문을 열어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이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또 교육병원으로서 또 연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수련병원, 네. 교통재활의료연구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국토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예. 또 실제 저희 병원이 모델이 되어서 예.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들에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어떤 적절한 재활 치료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예. 체계를 저희 병원에서부터 이제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정부 예산이 그만큼 많이 좀 배정이 되면은 병원도 훨씬 좋아지겠네요. 저희로서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또는 교통사고를 막 당해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교통사고 환자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본원에서 치료받게 될 그 환자들에게 저희들은 그 조기에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예.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 희망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윤태 진료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전 인사돌 참 좋았거든요. 꽉 잡아주는 느낌이니까. 난 이번에 인사돌 플러스 써봤는데 느낌이 더 좋아. 유동근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엔
좋은 것을 더해서 인사돌 플러스. 아, 후박 성분이 더. 그래서 플러스야. 동국제약. 네, 공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이란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성들의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여성들의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미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직장인들이 힘들게 보내는 하루 중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거의 대부분 퇴근할 때라고 답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을 나설 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일까요? 이럴 때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십시오로 인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 하는 인사로는 적절하지만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로는 적절하지 않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는 힘을 들이고 애를 쓰라는 의미이므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예절,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놀 만큼 놀아본 오빠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알 거 다 아는 누나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네. 참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서 꼭 네. 이런 중대 행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도 좀 뭐라 그럴까요? 성탄절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길거리에도 불도 별로 없고. 그죠? 네, 뭐 며칠 전에 뭐 서울에 이제 눈이 펄펄 내리기는 했는데 뭐 그거 이외에 저도 딱히 이렇게 기분이 막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도 뭐 이렇게 조그만 트리라도 해놓으면 좋은데 아기가 아직 너무 작아서 이렇게 네. 그걸 장난칠까봐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크리스마스 내일이 이브고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게 된 당신, 과연 그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가 문제인데요. 종류가 4가지입니다. 1번이 캐롤이 나오는 멜로디 카드, 2번은 기도하는 소녀가 그려진 카드, 3번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하는 카드, 4번째는 산타와 선물꾸러미가 그려진 카드. 이렇게 4가지인데 어떤 지금 골라야 되나요? 그렇죠. 전 1번이요. 저희도요? 1번? 두 분 다 2번. 아니요. 저는 2번. 2번 기도하는 거. 소녀. 기도하는 소녀가 저희 딸 생각을 하면서 네, 기도하는 소녀 그려진 2번. 네. 국장님은요? 저도 1번이 좋았는데 네. 이게 그 결과를 보니까요. 네. 1번 그 캐롤이 나오는 멜로디 카드를 선택한 분은 운명적인 첫 만남부터 로맨틱한 연애 시나리오까지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맞네요. 저희랑 딱 맞네요. 네, 하지만 시나리오에 맞는 이상형은 동화 속에만 있기 때문에 연애가 참 어려울 것이다. 연애 잘했는데 이런 멍청한 질문이 있어. 그리고 2번 지금 우리 원장님이 채택한 기도하는 소녀가 그려진 카드를 선택한 분은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연인을 좋아하는 당신. 당신이 연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능력 그리고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좋은 얘기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김선희 원장님이 요즘 따님이 고3이라 그 마음에 고통이 많거든요.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 서로 간의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심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따님이 지금 고3이 됩니까? 아니면 이미 고3입니까? 이제 고3이 되죠. 네. 새해가 되면 완전히 이제 비상이 걸리는군요. 벌써부터 비상이에요, 저 집은. 아까 그 말씀드린 카드 중에서 3번 크리스마스 카드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애인도 친구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를 싫어하는 당신입니다. 확실히 뭔가 막 폭죽이 터지려면 터지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 이런 개념인가 봐요. 불같은 열정은 없습니다만 한 번 사랑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 제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싶었거든요. 또 4번째로 산타와 선물꾸러미가 그려진 카드를 선택한 분은 영화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는 러브 스토리를 꿈꾼다. 강렬한 흥분과 열정이 있는 사랑을 꿈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번 택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좀 근데 제가 고르긴 했지만 저는 동화 같은 사랑 꿈꾸긴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동화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선희 원장의 말에 공감한다면 김선희, 또 우리 이정수 씨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정수라고 써주시고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성탄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날인 만큼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설문조사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건 싫지만 크리스마스는 좋은 아나운서 윤경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데이트가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미혼 여성의 무려 52%, 미혼 남성의 39%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취해 늘 기대만 앞섰다. 여자친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답변도 나왔는데요.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과 현실 사이 참 어렵기만 하네요. 네, 크리스마스 데이트가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던 적이 꽤 되네요. 여성은 그러게 여성의 절반. 네. 기대가 너무 커요. 기대가 너무 커서. 여자분들이요? 네. 이런 기대는 솔직히,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만 채워줄 수 있어요. 빌 게이츠만? 빌게 만수르나 뭐 이런 사람만 채워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금전적인 그런 어떤 압박, 남성들이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조금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받아도 좀 비싼 선물을 은근히 원하는 건 아닌가요? 뭐 글쎄요. 근데 그걸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기준으로. 저는 글쎄요. 제가 근데 아무리 이게 뭐 비싸고 고급스러운 선물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제가 취향에 맞지 않거나 그렇죠. 그런 선물이라면 그런 선물이라면 그렇게 반갑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이게 금액이나 어떤 고급스러움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관심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면은 상품의 태그를 그냥 달아놓으란 말이야. 교환하게. 근데 이 선물을 보면 이게 평상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냐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선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만큼 내 생활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잘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 어떤 날만 되면 그 전부터 저한테 뭐가 좋으냐고 요즘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날이 딱 되면 서프라이즈로 딱 나오는데 그것들 제가 필요한 것들이 쫙 나와요. 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생활을 그러니까 시간을 생활과 시간을 길게 함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 좀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럼 선물들이.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그동안 받은 결혼 이후에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결혼 가장 마음에 전까지 포함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억에 남는 선물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이 싫었던 선물. 싫었던 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부처님께서 너무 어려운 마치 지금 면접을 보는 그런 한 가지만 답변하셔도 돼요. 글쎄요. 기억에 가장 남는 거를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어릴 때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던 시절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던 그 아기자기했던 선물들 정말 그 양말에 들어있던 그 아기자기했던 선물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 추억을 안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때 아침에 깼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대부분 양말 안에 들어갈 만한 선물이랄 게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막 넣어서 양말 안에 잔뜩 넣어주시고 그 옆에도 두시고 사실 그게 정말 그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아주 아름답게 남아 있고 뭐 결혼 이후에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브에 뭐 케이크 잘라 먹고 같이 떠들고 영화도 보고 이랬던 그냥 그 순간들. 저 집 얘기 들으면 되게 미국 집 같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고 나무 밑에 선물들이 있고. 조촐한데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웃으면서 촛불 보고 이랬던 그 시간 자체가 선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물건 이런 걸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풀 패키지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싹 해가지고 그날 그렇게 입고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입고 그러니까 속옷까지 싹.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와, 이 여자가 진짜 그 보통 정성 정말 아닌데요? 정성도 대단하고 센스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후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아, 이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풀 장착 이렇게 이후로? 풀 장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아이언맨 같은 여자가 있나 그런 생각이죠. 그렇군요. 이번엔 여성이라면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봐라 하는 이정수 씨께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 여성분이라면은 만약에 요번 크리스마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뭐 어떤 선물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보다 훨씬 세게 한번 질러보세요. 훨씬 세게. 금액으로 누를 수 있는 슈퍼 파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선희 원장께서는? 글쎄 저는 아까도 사실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있는데 그 즐거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선물도 첨가가 되면 좋겠지만 결국 웃으면서 함께한 그 시간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시간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는 것에 조금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하신 분은 시간 지키시고 시간 약속 지키시고 예, 그리고 반가워 하시고 만나자마자 반가워 하시고 이런 기본들 있잖아요. 이런 거 충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설문조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허전함을 더 느낀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내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대망의 1위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라도 소개팅 감행이 꼽혔습니다. 2위는 클럽,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갖는다. 3위는 아쉬운 대로 이성인 친구를 만난다. 4위는 옛 애인에게 연락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애인이 있든 없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어떻게 결혼 좀 시켜보죠.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이 목소리 듣고 관심 있으신 분은 YTN 앞으로 화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혼자 외롭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냈던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어떻게든 메꿨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던가 아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친구들이랑 보냈다. 남자랑 보낼 수는 없죠. 그래요? 남자랑은 안 보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성과 함께. 네. 대단하시네요. 심지어 군대 있을 때도 아마 그날 면회를 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군인들과 한 번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를.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뭐 솔로로 보냈던 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면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해와 그 연애 이걸 이렇게 맞춰보면 매년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으니까 혼자 보낸 시간도 있었겠죠. 기억이 가물거리네요. 앞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진짜 혼자 보내기 싫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도 소개팅을 했다. 이건 아니, 이거 1, 2, 3, 4일 보니까 정말 다 등장해요. 뭐 소개팅, 뭐 즉석 만남, 뭐 이성인 친구, 뭐 예대인, 뭐 하여튼 뭐 다 등장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안 해봤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 크리스마스 때 솔로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날 사우나를 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실 오후에 사우나를 가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 아니거든요. 사우나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사우나 끝나고 데이트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후에 한 8시쯤에 거기 사우나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우나 하고 거기 이제 숙면방에서 숙면 취하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외롭게 크리스마스 보냈군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저보다 세게 선물을 했는데 네, 그건 됐고요.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기억 말고. 글쎄요, 저는 사실,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제가 뭐, 이게 유달리 좀 기분이 막 들뜨거나 뭔가를 이벤트쇼나 뭐, 이런 제가 성격이 좀 아니어서 이게 좀 집에서 조용히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영화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홀로 집에 같은 거 보고. 예, 그래서 유달리 뭐 제가 이렇게 뭐 유달리 막 기억에 남고 이런 거는 뭐 딱히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도 홀로 보내게 될 청취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그러게요.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홍대에 사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크리스마스 말미쯤 한 새벽 1시쯤에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좀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잘못하면 돌아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깨워가지고 선도를 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드리고 막 그런 방법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인연을 만들어요? 그렇죠. 단순히 네. 봉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그분들을 얼어 죽지 않게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요. 네. 우리 김선희 원장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이제 연인과 따뜻하게 보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환상일 수도 있고 네. 주변에 실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커플들의 실체를 열고 들어가 보면 상당수의 커플들은 실제로 싸웁니다. 크리스마스 그렇죠. 날. 크리스마스 날 싸워. 네, 왜냐면 아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기대가 크고 예. 나름대로 어떤 환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만 삐끗해도 의외로 많은 커플들이 실제로 싸웁니다. 맞아.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솔로이신 분들 너무 실망하거나 이게 다른 사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있어봤자 싸운다? 있어봤자 싸워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또 새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뭐 가까운 친구나 익숙한 사람들과 뭐 전 영화를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거나 그러니까 잔잔한 기쁨을 누리는 잔잔한 시간으로 누리셔도 충분히 괜찮다. 예. 나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나 이런 특수한 날, 기쁜 날에는 사실 남자가 전반적으로 편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이런 명절 있잖아요. 외국 문물 이런 건 전반적으로 남자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설날, 추석 이런 건 남자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통 명절은 되게 남자한테 좋아요. 네, 지금 좀 승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탄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승자 없이 그냥 끝내겠습니다. 승자 해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이겼을 거예요. 두 분한테 모두 음악 분명히 제가 이겼을 거예요. 음악 선물 하나 드릴게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음악 들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전전의 땡큐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 땡큐 베리 마치. 이 많은 분께 어떻게 마음 전하죠? 그래서 준비했죠. 21일에서 25일까지 파리바게뜨 케이크 살 때 해피포인트 고객 최대 20% 혜택.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역시 파리바게뜨.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